안녕하세요. 수제비 ASMR입니다. 이어폰 끼셨나요? 지금 시간은 새벽이라고 하기는 너무 밝은 아침 6시고요. 이렇게 팟캐스트에 업로드를 하려고 제가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 쉐이브 크림, 면도 크림 유튜브에 업로드 하나 했는데 원래는 그냥 자려다가 제가 이 영화를 한 달 전쯤에 봤는데 영화를 봤을 때부터 계속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안 나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팟캐스트 업로드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적어도 한 열흘에 한 개씩은 꼭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있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선천적으로 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피로를 되게 잘 느끼는 그런 몸이거든요. 전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인데 왜 간이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되게 많이 자고요. 되게 적은 시간을 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좀 피곤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유튜브 업로드 좀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뭔가 약간 그런 꽂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막 그래요, 요즘에. 근데 그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이거 하고 이것도 해야지 하는데 이거만 하고 이제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잘 피로해지는 타입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사촌 언니가 무슨 기계 같은 걸 들고 와서 이거 손으로 이렇게 쥐고 전기 이렇게 찌릿해갖고 이제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정말 수백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간이요, 세상에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니까 좀 무서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간에 좋다는 헛개나무 열매 액기스를 제가 샀어요. 보통 이제 술 드시고 많이 드시는 건데 이게 또 헛개나무의 액기스는 독이 있어서 안 되고 헛개나무 열매 액기스를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꽤 나요. 더 비싸거든요. 근데 큰맘 먹고 딱 주문을 해서 오늘 그걸 한 봉을 쫙 들이켰는데 왠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쌩쌩한 거예요. 제가 보통 유튜브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 하면 한 4-5시간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급 피로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린 거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하면서 잠이 들곤 하는데 오늘은 왠지 이 영화를 오늘의 영화는 데몰리션인데 이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얼마 전부터 계속 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쌩쌩할 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게 있어요. 플라시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 말기암 환자들한테 비타민을 주면서 이게 새로 개발된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이라고 속여서 줬는데 그걸 먹고 진짜로 되게 많이 좋아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대요. 근데 저도 그런 건 있어요. 가짜 약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막 머리가 아파 그러면은 이제 타이레놀을 하나 먹어요. 난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머리가 안 아파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금방 안 아파요, 머리가. 약발이 잘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헛개나무 에기스를 먹었더니 왠지 더 덜 피곤한 느낌?
그리고 원래 이거는 정말 제가 지난주에는 꼭 올리려고 했었는데 늦어도 일요일 전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려서 마음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리게 되었고 사실은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급 휴가를 1박 2일을 굵고 짧게 다녀왔었어요. 저는 집에 있는 걸 너무나 사랑하지만 요즘 따라 뭔가 집에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하다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검색까진 아니고 막 이렇게 인터넷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저렴한 상품이 나온 게 있어서 친구랑 정말 급작스럽게 1박 2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맛있는 거 먹고 자고 잠은 솔직히 별로 못 잤다. 친구가 코를 엄청 골아가지고 딱 1박 2일이었는데 되게 리프레시 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휴가 얘기를 되게 막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며칠 지났다고 별로 기억도 안 나고 뭐 확실한 건 기분이 좋아진 건 맞고요. 오늘의 영화 데몰리션 앞에 잠깐 뭐 얘기를 해보자면 주인공은 제이크 질레날이에요. 많이 아시죠? 그리고 나오미 와츠라고 지금은 나이가 조금 드셨지만 굉장히 미모의 여배우입니다. 이 둘이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오미 와츠의 아들 역으로 나오는 크리스가 있어요. 배우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안 적어놨네. 이 세 명의 이야기인데 제이크 질레날은 제가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제이크 질레날에 나온 영화를 본 게 사우스포랑 에너미, 프리즈너스 그리고 나이트크롤러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브로크백 마운틴하고 나이트크롤러가 되게 재밌어요. 제이크 질레날이 저는 생긴 것만 봤을 때는 왠지 로맨틱 코미디 그런 뻔한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처럼 생겼는데 의외로 다양한 소재의 영화에 출연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나이트크롤러에서 그 사건 현장을 이제 찾아다니는 기자 역할인데 나중에 약간 막 미쳐가지고 사건 현장 막 조작해서 사진 찍어서 막 특종으로 내보내고 이런 약간 미친놈으로 나오거든요. 살도 막 엄청나게 빼가지고 눈이 퀭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보고 연기 진짜 잘한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이크 질레날이 나오고 혹시 매기 질레날이라고 아세요? 매기 질레날도 배우인데 제이크 질레날의 누나예요. 세크리터리라는 영화에 나왔었는데 그거를 저는 친구랑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예전인데. 근데 매기 질레날은 요즘에는 좀 독립영화 그쪽 좀 작은 그런 영화에 출연을 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통 볼 수가 없네요. 제가 이 데몰리션을 영화 스토리로 하려고 했다기보다 이제 보게 된 이유는 이렇게 막 또 인터넷 막 하다가 데몰리션의 포스터를 봤어요. 포스터에 보면 제이크 질레날이 이렇게 사람들 많은 기차역 같은 데서 선글라스를 끼고 헤드폰을 끼고 되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찍혀 있어요. 그 포스터가. 근데 표정이 되게 너무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물론 표정은 없어요. 그냥 무표정인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표정이. 그냥 막 되게 막 마음이 갑자기 막 아픈 거예요. 그걸 본 순간, 그 포스터를 본 순간.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줄거리를 보니까 이거 볼만 하겠다 싶어서 제가 보게 됐는데 영화는 1시간 30분으로 짧아요. 우리나라는 기본 2시간인데 외국 영화들은 보통 1시간 30분에서 길어야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거 올리면 좋겠다 영화 스토리에 그런 생각 계속 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얼굴 도둑 올렸을 때 얼굴 도둑이 영화가 1시간 30분인데 녹음을 제가 2시간을 했거든요. 녹음 시간이.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많이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얼굴 도둑은 제가 너무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화였는데 이 데몰리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이제 나레이션이 되게 많이 나오고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영화 장면이 막 지나가고 대사도 나오고 해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게 본 영화라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제작은 2015년도에 됐고 토론토 영화제 개막작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주 7월 13일 날 개봉을 해서 지금 상영 중인데 뭐 이런 영화들이 그렇듯이 상영관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낀 건 혹시 그 About a Boy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휴 그랜트랑 니콜라스 홀트 나온 영화예요. 그거는 얼핏 보면 약간 로맨틱 코미디 같은데 아닌 영화거든요. 거기서 이제 휴 그랜트가 그 아빠가 크리스마스 캐롤 작곡가라서 그걸로 평생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의 아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약간 우정도 있고 그런 약간 아주 아슬아슬하게 병맛을 넘나드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게 About a Boy라는 영화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굉장히 이 About a Boy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제이크 질레날이 이제 나오미 와츠 여기서는 카렌으로 나오는데 카렌의 아들 크리스와의 관계가 약간 어바웃 더 보이의 휴 그랜트와 니콜라스 홀트의 그런 관계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조금 더 어둡고 조금 슬퍼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두운 영화는 아닌데 뭐 이제 내용상 약간 어두운 그런 게 있고 뭐랄까 진짜 어바웃 더 보이 재밌게 보신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포스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봤는데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줄거리 보면요. 제이크 질레날이 이제 부인 줄리아라는 부인이 있어요. 여기서 제이크 질레날은 데이비스라고 나와요. 데이비스예요. 영화 첫 장면부터 줄리아가 죽는 걸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영화의 첫 장면을 함께 들어보시고요.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하셨으니까 듣고 계시겠죠? 제목 옆에 하트가 있어요. 그것 좀 콕콕 눌러주세요. 그리고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데몰리션 들어보실까요? Do you mind if I turn this down? You're on with Phil. Davis, where are we with the Lightyear deal? Banks won't budge, you know. They're claiming regulations as an excuse. And same thing they did with Haskell Athletic. Yeah. What, they want more cushion? Yeah, 5%. All right, very good. Is my daughter with you? Hey, Dad. Hey, your mother's upset. Why aren't you talking? It's between me and Mom. Well, you should call. She's hard-headed. Well, I guess that's where I get it from. We'll talk it out on Sunday at dinner, okay? All right, love. Bye-bye. Bye, Dad. You look at the refrigerator yet? Huh? The refrigerator? Yeah, the box in our kitchen that keeps things cold. Yeah. No. I mean, what about it? It's leaking. It's been leaking for 2 weeks.
refrigerator's leaking. Please don't do that thing where you repeat part of what I said so I'll think you're paying attention. I'm not doing anything. The refrigerator's leaking. I didn't notice. Can't you just fix it? Your father gave you those tools. I have tools. Yes, from 2 Christmases ago. Not my chair, not my problem, is that what you say? She's gone. 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출근길인가 봐요. 줄리아와 데이비스는 부부예요. 줄리아가 운전을 하고 데이비스는 옆에 앉아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제 줄리아의 부모님, 장인과 장모님이죠.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데이비스가 장인어른하고 막 일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이비스는 장인어른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줄리아의 엄마가 줄리아를 바꿔달라 그러는데 줄리아는 됐다 그러고 그냥 끊어요. 그래서 둘이 막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줄리아가 냉장고 물 새는 거 알고 있냐고 그것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데이비스는 그냥 심드렁해요. 그래서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부인이 하는 말에. 그래서 지난번에 연장 사줬잖아. 그걸로 좀 고쳐줘. 뭐 연장이 있다고? 이러면서 또 막 안 들려. 그게. 그래서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꽝 들이받아요. 앞에 들으신 내용이 그 대화와 차 사고 나기까지 그 내용이고요. 이제 병원이에요. 데이비스가 막 피가 묻어있는 상태로 그 대기실 같은데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있고 장인어른이 와서 줄리아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이비스가 병실로 가보는데 막 침대 시트에 피가 묻어있고 죽은 거죠. 줄리아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인이 죽었다고 하면은 사실 모르겠어요.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정신은 아니겠죠. 그리고 보통 영화에서는 막 오열하고 통곡하고 막 기절하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데이비스 표정이 그냥 별로 변화가 없어요. 약간 얼빠진 듯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사고 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병원에서 배가 고팠는지 그 자판기에서 뭘 먹으려고 M&M 초콜릿을 눌렀는데 이게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이거 고장났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우리 병원 게 아니고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고 난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그 자판기 회사 연락처가 자판기에 붙어 있는데 그거 사진을 딱 찍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집으로 와요. 데이비스가. 근데 집 앞에 그 근조화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조그만 화분들이 그 명복을 비는 그런 화분들이 이렇게 있고 데이비스가 그 화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자동 응답기를 딱 켰는데 줄리아가 사고 나기 전에 줄리아가 뭐 막 이런저런 뭐 용건 말하는 그런 게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막 줄리아 목소리, 부인 목소리 들리면 잠깐 또 막 폭풍 오열 타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별로 듣는 둥 마는 둥 냉장고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냉장고 고장났다고 그랬잖아요. 줄리아가. 그 안에 포스트잇으로 뭐가 붙어 있어요. 뭐 고장났다는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거를 또 보고 그냥 이렇게 넘기고 그리고
이제 혼자 그 피가 묻어있는 셔츠를 입고 시리얼을 막 먹어요. 그리고 되게 무표정하게 TV를 보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이 집이요. 데이비스 집이 엄청 좋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저는 그 영화에 나오는 집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이 일단은 그냥 딱 봐도 너무 부잣집이야. 그 막 으리으리한 그런 저택이 아니고 굉장히 모던한 현대식 그런 느낌의 집인데 회색과 흰색으로 겉에도 그렇고 안에도 다 하얀색이에요. 엄청 넓고 사방이 다 유리창으로 돼 있어요. 외국에는 그런 집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잘 사는 집인 것 같아요. 일단 집 얘기는, 집 얘기가 중요하지 않은 듯 하면서 좀 중요한 듯 느껴져요. 이 영화에서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데이비스의 부모님이 와요. 오고 장례식 장면이 나와요. 장례식에서도 그 줄리아의 부모님 막 울고 막 이러는데 데이비스는 그냥 가만히 뭔가 감정을 알 수가 없는 표정이에요. 계속 그냥 무표정이에요. 그리고 장례식이 이제 끝나면 외국에서는 추도식 같은 거 해서 집에서 하잖아요. 장인 장모 집에서 그걸 하는데 장인 장모 집은 또 엄청 좋아. 그 되게 고풍스러운 그 저택.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있는데 데이비스가 혼자 화장실에 가요. 가서 울어요. 우는데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데이비스가. 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울어보려고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 서재에 가서 뜬금없이 그 편지지를 하나 꺼내서 막 편지를 써요. 그 자판기 회사 있죠. 그 M&M 초콜릿이 나오지 않았던 자판기 회사에 편지를 써요. 이 편지 내용이 이제 데이비스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처럼 쭉 나오고 그 데이비스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이제 장면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약간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왜냐면 막 중간에 나레이션 나오고 대사도 나오고 이래서 제가 대사는 생략을 하고 이 데이비스의 편지 내용만 이걸 읽어 드릴게요. 데이비스가 이런 내용을 편지를 씁니다. 챔피언 자판기 회사에게 세인트 안드레 병원 중환자실에 위치한 자판기 714번에 관해서 제가 기계에 125센트를 넣고 B2를 눌렀습니다. 땅콩 M&M이 나왔어야 하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 아내가 10분 전에 죽었었고요. 회사 탓이란 건 아닙니다. 우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놀랍게도 전 상처 하나 없이 탈출했습니다. 제 클레임을 드라마틱하게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확실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죠? 전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건 중요해요. 통행세 징수원이나 제빵사보다 중요하단 건 아니고요. 그 직업은 대단한 직업이죠. 전 출근을 합니다. 전 화이트 플레인즈에서 7시 15분 차를 탑니다. 거의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죠. 존은 양키 스타디움에서 지상 근무원으로 일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일을 하냐 묻길래 제가 말했죠. 매트리스를 팝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떠올랐어요. 그 후로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커피 입냄새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전 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학교에 도시락 들고 가는 것 같잖아요. 줄리아 아빠는 투자회사의 공동 설립자예요. 제가 일하는 곳이죠. 연고주의가 확실하죠.
제가 27살 때 절 단장해 주셨어요. 전 그 단어가 싫어요. 작은 회사지만 꽤 많은 돈을 달아요. 말하고 싶지 않네요. 좀 부적절하잖아요. 신흥시장, 공공시설, 발전장치, 통신사, 시월드. 무슨 산업인지 상관없이 우린 그걸 싸게 사서 거액에 팔아요. 하지만 진실된 건 없죠. 제 손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컴퓨터 코드가 전자적으로 전환되죠. 바로 눈앞에서요.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 그가 한 말이 맞네. 미래는 예전과 다르다. 필 이스트우드, 장인 어르신. FIL, 필. 두 문자는 너무 웃겨요. 저도 필이 PH로 발음되는 건 알지만 너무 웃겨요. 파티에서 줄리아를 만났어요. 친구가 말하길 줄리아가 절 섹시하다고 생각했대요. 우린 3시간 후에 섹스를 했어요. 처음엔 장인어른이 절 좋아했던 것 같지 않아요. 전 뉴저지에서 자랐거든요. 돈도 없었고 약혼 파티 때 얼음 조각상에 토를 했거든요. 줄리아는 착했어요. 좋은 사람이었죠. 특수아동을 위해 일했고 웃을 땐 돼지 소리를 냈어요.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며 울었죠. 그것 말곤 그녀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줄리아는 제가 항상 관심이 없다 그랬죠. 이 정보가 제 환불에 관해 관계가 없다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정황을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 데이비스 C. 미첼. 이게 데이비스가 자판기 회사에 보낸 편지예요. 되게 소설 같죠? 이 편지 내용만 읽으면. 이 편지 내용이 진행되면서 이제 막 그동안에 뭐 줄리아를 어떻게 만났고 줄리아랑 뭐 사랑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장인 어른이 그 데이비스를 안 좋아했던 게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난 자네가 별로야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이 편지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제 데이비스가 출근길이에요. 데이비스는 집에서 나오면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기차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 전철인가 기차 같아요. 기차를 타고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요. 아까 편지 내용에 있었던 그 양키 스타디움에서 일한다는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갑자기 데이비스가 그 남자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저 사실 투자회사에서 일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원래는 매트리스 회사에서 일한다고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그 사람 옆에 가서 앉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 투자회사에서 일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되게 당황하죠. 근데 이러는 거예요. 5년 동안 매일 아마 5년 동안 매일 그 사람을 만났나 봐요. 당신하고 얘기를 나누기 싫어서 그랬어요. 바보 같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기서 일을 안 한다고. 거기서 해고당해서 지금은 신발 가게에 경비원으로 일한다고. 그러면서 영어로 fucking job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은 나보다 30살이나 어리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둘이 마주보고 막 실실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데이비스가 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되게 미묘한 그런 분위기를 참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 남자한테 매일 얼굴은 봤지만 처음 얘기를 나누고 한 5년간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이 남자랑. 근데 뜬금없이 그 남자한테 가서 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줄리아가 죽었는데 슬프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럼 무슨 기분이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기차 멈추는 긴급 상황에서 멈추는 그 정지 레버 있잖아요. 그거 갑자기 확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기차가 멈추겠죠.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요. 데이비스가. 이제 그거는 엄연한 이제 범법 행위죠. 이제 그 경찰관 2명 앞에 이제 데이비스가 앉아 있는데 약간 좀 미친놈 보듯이 쳐다봐요. 그 데이비스를 경찰관들이. 그래서 데이비스가 막 왜 그랬냐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미친놈인가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경찰들한테 귓속말로 아내가 죽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경찰들이 뭔가 이해한다는 그런 표정. 집에 보내줘요. 데이비스 부모님이 데이비스를 데리러 와요. 그 보호자가 와야 되잖아요. 경찰서에 끌려가면. 그래서 집에 데려다 주면서 부모님이 우리랑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데이비스한테. 걱정이 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데이비스는 그냥 웃고 넘겨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자판기 회사에 또 편지를 써요. 이 편지는 조금 짧은데 요거 읽어드릴게요. 이 편지 내용이 나레이션으로 나오면서 데이비스가 냉장고를 막 이제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줄리아가 냉장고 고쳐달라고 했었잖아요. 다시 데이비스 미첼이에요. 오늘 오후에 부모님이 템파로 떠났어요. 전 2시간 동안 공항에 앉아 사람들이 오고 가고 캐리어를 끄는 걸 봤죠. 그러자 갑자기 전 기분이 확 몰려왔어요. 호기심이 자라기 시작했죠. 저 가방에 뭐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을 알고 싶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을 샅샅이 조사해서 큰 파일에 하나로 넣고 싶었죠. 그리고 주 방위군에 총을 들고 싶었어요. 내 나라를 지키고 싶었죠. 예전엔 못 봤던 것들을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봤던 걸지도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 무슨 이유에선지 모든 게 온유가 됐어요. 난 뿌리채 뽑힌 나무다. 아니야, 난 나무를 뿌리채 뽑는 폭풍이다. 난 저압계와 충돌한 한랭전선이다. 또 있어요. 제 머릿속을 긁고 있던 거예요. 1초라도 견딜 수 없었죠. 망할 냉장고가 새고 있었어요. 전 손재주가 좋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전응화가 더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장인어른이 말한 적이 있어요. 무언가 고치고 싶으면 모든 걸 뜯어내야 해.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내. 무엇이 널 강하게 만드는지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건 자동차를 고치는 것과 같은 거야. 모든 걸 검토해야지. 그리고 나서야 다시 합치지. 이게 이 편지의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지 내용이 나레이션으로 나오면서 데이비스가 냉장고를 고치려고 하는데 아까 편지에서 자기가 손재주가 없다 그랬잖아요. 고치려고 하다가 냉장고를 결국에 막 뜯어버려요. 뜯어서 바닥에 내동쟁이를 치고 막 부셔버려요. 냉장고를. 근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자가 안녕하세요. 자판기 회사의 카렌 모레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클레임 관련해서 전화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새벽 2시에 고객에게 전화거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편지는 누가 읽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해요. 그냥 쓴 거라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 카린이 저 편지를 읽고 울었다고 그 클레임은 제가 회사에 전달을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혹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더니 제가 전화드리면 안 됐던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이러고 끊어버려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데이비스가 구글에서 검색을 카렌 모레노를 막 검색을 해봐요. 그 여자의 이름, 직원의 이름을 검색을 해보는데 뭐 아닌 것 같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검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에 그 런타임 에러 있죠? 그 창이 띵 뜨면서 컴퓨터가 먹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아쉬워하지? 그래서 이제 장인 장모 집에 갔어요. 데이비스가 저녁을 먹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첫 장면에 줄리아가 엄마랑 통화하려다가 줄리아가 됐다고 이러고 엄마랑 통화 안 했잖아요. 근데 줄리아가 죽어버렸잖아요.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웠는지 아냐고. 그때 내가 줄리아한테 수건을 사줬는데 줄리아가 수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싸우고 3일 동안 말을 안 했다고. 근데 이제 보통 또 요런 장면에서 일반적인 영화는 이제 또 감성 폭발해서 좀 그러잖아요. 근데 제 장모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막 이제 막 슬퍼하는데 데이비스는 표정이 되게 멀뚱하게 장모님을 쳐다보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데이비스한테. 카렌의 전화죠. 데이비스가 막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화장실 조명이 깜박깜박거리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뭐 복선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입니다. 컴퓨터 런타임 에러 뜨는 거랑 화장실 조명이 깜빡거리는 거랑 뭐 앞부분에는 설명 안 했는데 뒤에 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데이비스가 카렌하고 통화를 이제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밥도 다 안 먹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 급한 일이 있다고 이러면서 막 표정이 약간 상기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카렌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가는데 알고 보니까 카렌이 자기 뭐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데이비스가 만나고 싶었나 봐요. 카렌을 그 식당으로 막 운전을 하고 가면서 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해요. 뭐 머리색은 뭐예요? 눈 색깔은 뭐예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그 이제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 식당에서 카렌을 찾으려고 그랬던 건데 식당에 가니까 카렌으로 보이는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팬케이크를 막 먹고 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와요. 카렌한테 해서 어디냐고 나 그 식당이라고 그랬더니 나 주차장에 있다고. 그래서 데이비스가 나가려고 하는데 카렌이 나오지 말라고 이제 갈 거라고. 그래서 그 식당 창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좀 멀리 실루엣 정도만 보여요. 자세히는 안 보이고 계속 통화를 해요. 근데 카렌이 막 담배 같은 걸 피고 있어요. 그 차 안에서 담배 피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건 담배가 아니고 내가 뭐 병 때문에 처방받은 대마초라고.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외국에는 무슨 병 같은 거 있으면 그 통증 완화하기 위해서 대마초를 처방해 주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카렌이 생각보다 어려 보이네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데이비스가 식당에서 뭐 했냐고 했더니 나는 크레이지 온 유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너무 슬프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이제 뭔가 친해졌어요. 고객과 그런 직원과의 그런 관계였는데 솔직히 그 편지를 보낸 데서부터 뭔가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써서 카렌이 뭐랄까 뭔지 모를 감정을 느껴서 통화를 해서 이렇게 지금 두 번째 통화까지 된 거죠. 데이비스가 들어오실래요? 식당으로?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냥 당신 이미지가 나한테는 좋게 남았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그리고 가버려요. 카렌이 차를 타고. 다음날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장인어른이 이제 그 오너잖아요. 회사에. 장인어른이 있고 이제 간부들끼리 있는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데이비스가 집중하지 못하고 막 책상에다 막 낙서를 하면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리고 데이비스가 화장실에 갔다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앞장면에 데이비스가 회사 막 출퇴근하는 장면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그 칸 중에 하나에 문짝이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데이비스가 이 문짝 이상하네 이런 표정을 짓는 게 나오거든요. 데이비스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그 삐걱거리던 문짝이 막 산산조각이 나서 막 해체가 돼서 화장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데이비스 그 사무실 외국 같은 데 보면은 다 통유리로 돼서 안에다 보이게끔 사무실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거예요. 데이비스 사무실 앞에. 장인어른이 지나가다가 보고 가봤는데 그 아까 런타임 오류가 떴던 컴퓨터가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바닥에 또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비스는 이미 이제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하는데 좀 약간 기분이 좋아 보여요. 데이비스가 퇴근을 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그 자판기 회사를 찾아갑니다. 카렌을 찾아왔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뭘 찾으시죠? 그랬더니 고객 서비스 팀의 카렌을 찾는데요. 저는 고객이에요. 이래요. 제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저는 칼이라고 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랬더니 데이비스가 됐어요. 그러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런데 데이비스 퇴근하기 전에 그 장인어른이 데이비스한테 뭘 하나 전해줘요. 그게 뭐냐면 그 돈이 많잖아요. 사장이니까. 자기 딸 줄리아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근데 이제 데이비스가 남편이니까 그 줄리아 줄 유산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비스한테 이거 서류 보고 사인하라고. 그리고 또 요즘 좀 상태 안 좋으니까 상담을 좀 해보라고 이렇게 권해요. 네, 데이비스가 이제 그 자판기 회사 갔다가 카렌을 못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카렌이 말했던 크레이지 온 유라는 음악을 막 크게 틀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운전을 하면서 막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장모님이 지난번에 데이비스가 밥 먹으러 왔을 때 화장실 조명 깜빡거리는 거 봤다 그랬잖아요. 장모님이 화장실 조명이 막 분해가 돼서 또 화장실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돼요. 데이비스가 카렌에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래요. 나는 지금 2,000달러짜리 카푸치노 기계를 분해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줄리아가 주문했던 건데 줄리아가 죽고 나서 집에 배달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렌이 왜 전화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왜 받았냐고. 그래서 사실은 당신이 보낸 편지를 지금 집에서 읽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둘이 막 얘기를 해요. 통화를 하는데 막 아들 얘기를 해요. 나 아들 있는데 알았냐고 했더니 몰랐다고 했더니 내 아들 15살인데 생긴 건 12살이고 행동하는 건 하는 짓은 21살이라고 막 그런 또 사적인 얘기를 막 해요. 하는데 그 전화기 너머로 어떤 남자가 카렌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카렌이 이제 그만 끊어야겠다고 그리고 사무실로 오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리고 딱 끊어버려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데이비스가 이제 또 출근을 하려고 기차를 탔는데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데이비스를.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막 성큼성큼 가더니 안녕하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되게 경계하는 눈빛이에요. 데이비스가 낯이 익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난 당신을 모른다고 그랬더니 저는 뭐 투자회사에서 일해요. 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좋은 회사에 다니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가 그 회사에 갈 수 있었던 건 컨닝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였다고 왠지 말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한테 막 그래요. 줄리아 얘기도 막 해요 데이비스가. 그 여자가 왜 그분이랑 결혼하셨어요? 했더니 글쎄요 쉬워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 역이 되니까 그 여자가 이제 내려야겠다고 되게 급하게 막 내려요. 근데 그 여자가 잡지를 읽고 있었는데 그 잡지를 놓고 내리거든요. 근데 데이비스가 그 잡지를 이렇게 발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데이비스가 카렌한테 편지에 적었어요. 내가 기차를 탔는데 어떤 여자가 날 쳐다봐서 뭐 인사를 했고 줄리아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이 편지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카렌이 그거를 혼자 욕조에서 대마초를 피면서 막 그 편지를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데이비스가 편지 내용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게임은 그만하죠, 카렌. 나중에 봐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차에서 만난 여자가 카렌이었어요. 카렌이 데이비스가 궁금해서 그 기차에 타 있던 거예요. 근데 걸릴까봐 내린 거예요. 데이비스가 알아차릴까봐. 근데 그 전에도 그 편지 주고받기 첫 번째 편지인가 보냈을 때 카렌인 듯한 여자가 데이비스 이렇게 그 기차역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에 한 번 나오거든요. 카렌도 궁금했던 거죠. 편지를 읽다가 그 데이비스가 게임은 그만하죠, 카렌.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근데 그와 동시에 카렌 집에 데이비스가 찾아온 거예요. 문을 두들겨요. 데이비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그 칼이라는 그 자판기 회사 사장이에요. 알고 보니까 칼이랑 카렌이랑 사귀는 사이였던 거예요. 칼이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밤늦게 왔으니까 데이비스가 나는 그 무슨 자판기 회사의 고객인데 또 이러면서 막 되게 막 헛소리를 막 이제 둘러대는 거죠. 카렌이 황급히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이분이 무슨 클레임건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들어가 있으라고 칼한테 했더니 칼이 막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왜 남자가 찾아오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니까. 근데 데이비스가 이렇게 수트를 입고 있는데 수트가 흑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모양새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카린이 옷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카렌한테 딱 주고 가요. 그래서 데이비스가 차를 타고 떠나는데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저쪽 위에서 카렌이 말했던 자기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또 담배를 막 이렇게 피면서 보고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그 뭔가 자태만 봐도 애가 뭔가 반항아야. 딱 봐도.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칼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냐고 막.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외로운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데이비스가 줬던 편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몰래 숨기는데 다음날 칼이랑 카렌이랑 공항에 있는데 칼이 뭐 여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는지 막 카렌한테 거기 되게 좋은 나라라고 거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나랑 같이 가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칼이 글로 뭐 이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카렌한테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칼은 이제 미리 가서 뭐 준비를 해놓겠다 뭐 이런 느낌. 다시 데이비스의 회사가 나옵니다. 장인어른이 데이비스한테 그래요. 이번 투자건은 취소라고. 그랬더니 왜요? 요즘 너 이상한 거 아냐고. 조명도 네가 그렇게 해놨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러면서 약간 살짝 웃어요. 데이비스가. 그랬더니 화장실 문도 네가 그랬지? 그랬더니 맞다고. 컴퓨터도 네가 그런 거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계속 맞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이거 대답하기 좀 힘든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화장실 문을 옛날부터 삐그덕거렸다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랄까 은유적으로 그 아까 데이비스 편지 내용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모든 게 은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 분해를 함으로써 이것들의 부품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게 뭔가
부인이 죽었는데도 슬프지 않은 자기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런 거를 사물로서 표현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장인어른이 너 좀 쉬라고 출근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데이비스가 이제 집으로 운전을 해서 가다가 갑자기 카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카렌 집으로 가는데 웬 그 공사 현장이 하나 보여요. 보이는데 거기 가서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래요. 데이비스가 가서 했더니 거기 인부들이 여기 다 허물고 재건축할 거라고 지. 그랬더니 재밌어 보이는데 제가 도와주면 안 돼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인부들이 또 저 이상한 놈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데이비스가 돈은 안 주셔도 된다고 그냥 하겠다고 그래요. 했더니 그래도 계속 이상하게 쳐다봐요. 인부들을. 했더니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고 그냥 돕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50를 꺼내요. 지갑에서. 꺼내다가 다시 지갑에 있는 돈을 전부 꺼내더니 $241라고 이거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인부들이 뭐 거절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비스가 그 보호 안경 같은 거 끼고 망치 같은 걸로 막 벽을 부시는 거예요. 그 집 벽을. 네, 하는데 너무 신났어요. 엄청 신나게 막 부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인부가 오더니 기다란 해머 있잖아요. 그걸 주면서 이걸로 해야 더 잘 된다고 주고 가요. 그랬더니 또 데이비스가 신나가지고 그걸로 또 막 부시니까 그 인부가 저 미친놈 이런 표정으로 가는데 이래서 데이비스가 양복이 더러워진 거예요. 제가 아까 카렌이 그 편지 읽는데 갑자기 데이비스가 막 옷이 흙투성이가 돼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앞장면을 여기서 다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데이비스가 집에 돌아와서 옷 같은 거 막 꺼내서 입어봐요. 근데 데이비스는 항상 수트에다가 되게 깔끔하고 단정하게 이제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인부들이 입었던 그런 멜빵 바지에 막 작업화 막 이런 거를 그걸 샀나 봐요. 그걸 막 입어보고 있는데 데이비스의 집에 카렌이 찾아와요. 문을 열었더니 카렌이 막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차에서 내리는데 차 문에 옷이 껴가지고 막 빼려고 하는데 이 앞에 집 앞에 잔디에 그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서 막 옷은 빼지도 못했는데 막 다 젖었다고 횡설수설하면서 약간 이상해요. 카렌이 막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데이비스가 혹시 약했냐고 약 그랬더니 조금 했다고 그랬더니 데이비스가 치즈나 먹을래요? 하면서 집으로 불러요. 카렌을. 해서 둘이 막 치즈를 먹어요. 주방에 앉아서. 근데 카렌이요 집이 너무 예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되게 좋거든요 집이.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전 이 집이 싫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밝아서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둘이 카렌 집으로 가요. 갔는데 이제 뭔가 비교가 돼요. 두 집이. 데이비스의 집은 되게 넓고 좋은데 되게 밝아요. 근데 카렌은 되게 평범한 가정집인데 되게 딱 봐도 되게 아늑한 그런 느낌? 그 스탠드 이렇게 노란 불 켜져 있고 되게 아늑해요. 이제 가가지고 뭔가 약간 어색하죠. 카렌 집에 갔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카렌이 데이비스한테 나는 당신하고 안 잘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데이비스 표정은 여전히 뭐? 되게 막 나도 안 잘 건데 약간 그런 표정. 자려고 온 거 아닌데 이런 표정. 그래서 카렌 침대가 있는데 옆에 그런 간이 매트리스 같은 거 놓고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누워 있어요. 약간 간격을 두고 침대 두 개를 이제 조금 떨어뜨려 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카렌이 그래요. 미안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카렌은 뭔가 남자를 만나면 약간 그런 성적인 관계를 조금
게 가지고 뭐 약간 그런 여자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왠지 카렌은 데이비스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냥 같이 잠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런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카렌이 그래요. 칼 있잖아요. 칼. 그 여행 간 칼. 칼은 되게 좋은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데이비스한테 그래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완벽하게 솔직해지는 걸 하고 싶다고 카렌이 보기에는 데이비스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쭉 봤으니까 데이비스가 이상하게 그 줄리아가 죽고 나서 그냥 갑자기 솔직해져서 카렌에게 그런 편지를 쓴 거잖아요. 사실은 줄리아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근데 슬퍼하지 않는 게 솔직한 건가? 뭐 어쨌든 카렌이 보는 데이비스는 완벽하게 솔직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칼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칼을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방금 솔직했다고 전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잠이 들어요. 이제 아침이 됐어요. 데이비스 애기처럼 되게 간이 매트리스에서 되게 새우잠을 이제 자고 있고 주방에서는 그 카렌의 아들 크리스가 시리얼을 막 먹고 있어요. 데이비스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왔는데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크리스구나 이렇게 괜히 말을 걸어봐요. 그랬더니 크리스가 데이비스를 쳐다보면서 이거를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막으로는 되게 적나라하게 나왔고 제가 영어를 섞어서 쓰자면 우리 엄마랑 FUCK 하는 사이냐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데이비스가 아니야 그냥 잠만 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크리스가 아들이 영어로 She's fucking crazy 막 이래요. 그 여자는 망할 약쟁이라고 막 이러면서 아주 중2병이 낭낭이 있는 그런 크리스예요. 엄청 반항아 딱 생긴 것도.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너 망할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여기서 그 FUCK를 이제 망할로 번역을 하는데 너 그 말 너무 많이 쓴다고 그랬더니 크리스가 그래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되게 진지하게 그건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망할 무슨 뜻이에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 망할이란 단어를 넣어서.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그 망할은 FUCK는 대단한 말이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가치를 잃는다고. 되게 좋은 거 가르치는 거죠. 근데 크리스는 계속 막 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데이비스가 뻑이란 말은 너무 많이 사용하면 가치를 잃는다고 했더니 fuck you 막 걷다 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그래 바로 이거야.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고 너만 되게 멍청이 같아. 그리고 안녕 그리고 가버려요. 크리스는 황당한 거죠. 데이비스가 자기 집에 왔어요. 카렌 집에서 하룻밤 자고 아무 일도 없었지만 무슨 짐을 챙기는데 자동 응답기에 장인어른이 또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나는 네가 진짜 진심으로 걱정되니까 도와주고 싶다고 연락 좀 하라고 그런 내용이 이제 메시지가 와 있어요. 그리고 데이비스가 짐을 막 챙기고 다시 이제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가는데 카렌하고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 카렌이 데이비스 찾아온 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그 전날이죠. 웬 차가 그 문 앞, 그 데이비스 집 주변을 약간
이렇게 서성이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근데 그 차가 그 흔한 차가 아니라서 눈에 엄청 띄는 거예요. 좀 옛날 구식 그런 차예요. 그래서 데이비스가 카렌한테 요즘에 좀 어떤 차가 자꾸 나를 스토킹하는 것 같다고. 근데 요즘에 누가 그런 차를 타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데이비스가 뭐 버킹 스테이시 웨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차 이름이 스테이시 웨건? 스테이드 웨건? 뭐 그런 건가 봐요. 통화를 하면서 가는데 결국 간 곳이 카렌하고 만나는 곳이었어요. 이거는 무슨 사귀는 것도 아닌데 맨날 통화하고 막 집에 찾아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봤을 때는 카렌도 약간 처음에 경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진짜 되게 친구 같은 그런 게 됐어요. 제가 어바웃 더 보이 얘기했잖아요, 앞에. 거기서도 휴그랜트가 이혼녀들을 만나면은 이별이 되게 깔끔하게 가능해서 이혼녀들 그 모임 같은 데 나갔다가 그 중에 이혼녀 한 명이랑 엮이는 내용이거든요. 그 아들하고도 이제 토마스일걸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절대 그 이혼녀와 엮이지 않아요. 그게 참 특이했어요. 보통 영화라면 분명히 이제 서로 그랬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걸로 나와요. 근데 이것도 좀 비슷해요. 이제 데이비스랑 카렌은 약간 절친 같이 됐어요. 둘이 만났는데 어디냐면은 저쪽에 바닷가가 있고 약간 월미도 느낌 조금 나거든요. 폐 건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막 되게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옛날 놀이기구들 있죠. 회전목마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다 막 오래되고 이렇게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고 그 할아버지는 그걸 막 고치고 있어요. 뭐랄까 좀 회전목마 수집가 이런 느낌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대마초 브로커라고 하면 좀 그런가? 우리 집 정원에 이게 되게 많이 자란다고 막 데이비스한테 그러면서 대마초를 줘요, 카렌한테. 데이비스는 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뭐 대마초를 뭐 카렌이 사고 이런 거는. 그래서 그 아내를 구경을 하는데 회전목마가 거의 이제 통째로 그 돌아가는 그 틀까지 통째로 이렇게 있어요. 천막에 가려져서 막 이걸 구경하고 있어요, 데이비스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오더니 이게 뭐 프랑스 거고 뭐 어디 몇 년도에 운영하던 건데 되게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것들은 롤러코스터만 타고 회전목마 안 탄다고 막 궁시렁궁시렁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회전목마를 보면서 데이비스가 줄리아랑 예전에 회전목마 탔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때를 좀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카렌하고 거기서 나와서 바로 근처에 바닷가가 있잖아요. 거기서 둘이 막 장난치고 놀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데이비스가 갑자기 줄리아가 바닷가를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카렌이 보고 싶어요 이러니까 데이비스가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데이비스가 다시 카렌 집으로 갑니다. 이제 뭐 자기 집처럼 막 가요. 칼도 갔잖아요, 다른 나라로. 카렌 집에서 막 샤워를 하고 이제 화장실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거울에 그 줄리아가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다가 휙 가는 그런 잔상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앉아가지고 약간 숨이 갑자기 가빠지면서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인지 병원에 찾아가요. 의사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그랬더니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됐는데 가슴이 너무 공허하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CT 촬영 같은 거를 해요. 그 통 안에 누워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검사를 하고 옷을 입고 있는데 의사가 일로 와서 직접 보시라고 그래요. 가니까 막 할아버지 의사들이 그 모니터 앞에서 막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스가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이 심장의 한쪽 부분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심장이 한쪽이 이빨 자국 같은 게 콱 물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한 입 베어 문 것처럼. 알고 보니까 그냥 상상이었어요. 그거는 데이비스의 상상. 병원에 간 건 맞는데 그 의사랑 상담을 하는 중간에 데이비스의 그 상상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온 장면인데 되게 저는 재밌었거든요. 이 장면이. 아니 장면 자체는 재밌진 않은데 참 이 영화가 1시간 반 안에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하고 싶은 게 되게 많구나 뭐 그런 느낌. 병원에 갔다가 카렌 집에 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크리스 방이 2층에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봤더니 크리스가 락 음악을 막 틀어놓고 엄청 막 신나게 막 음악이 완전 빠져들어서 막 추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데이비스가 좀 그러니까 뒷마당에 이렇게 의자 놓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가 그 뒷문 열고 뒷마당으로 나와요. 데이비스 있는데 근데 또 막 되게 센 척하면서 담배 하나 딱 입에 꼬나물 그러고 나와요. 아예 여기서 뭐 살기로 했어요? 막 이러면서 또 비꼬면서 했더니 데이비스가 너 학교 안 가냐고 했더니 나 정학당했어요. 왜 이래요? 했더니 정학을 왜 당했는데? 했더니 진실을 말해서 막 이래요. 얘기를 좀 해보라고 무슨 진실을 말했냐고 했더니 수업 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군이 중동에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뭐 정당한 이유로 뭐 미국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중동에 있지만 사실은 그 중동 입장에서는 미군이 정말 적이고 나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이제 크리스가 막 사실을 막 말을 한 거죠. 진실이 맞긴 맞죠. 되게 얘기를 잘했어요. 크리스가. 그 옆에 있던 탱크랑 이런 거 미니어처 같은 거 꺼내가지고 이것도 봐야 되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하여간 되게 잘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걔 얘기를 듣더니 크리스 얘기를 듣더니 막 진심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학당했냐고 이러면서 카렌이 왔어요. 퇴근을 했나 봐요. 그래서 크리스랑 카렌이랑 데이비스랑 저녁을 먹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왠지 분위기 좀 뻘쭘하니까 크리스가 데이비스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크리스한테 막 관심 있는 척. 그리고 애가 정학당해서 집에 있으니까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크리스는 막 띠꺼운 거죠. 막 이래요. 칼은 어디 가고 왜 저 남자가 여기서 밥을 먹냐고. 그랬더니 카렌이 데이비스는 그냥 친구라고. 그러니까 됐어 막 속보여. 크리스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카렌이 갑자기 이 사람 아내가 죽었다고 연민을 좀 보여 이 시기야. 이런 뉘앙스로 자식을 혼내는 느낌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크리스도 아무리 중2병이 낭낭이 걸린 애지만 그러니까 좀 놀랬겠죠 속으로. 아내가 죽었다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져요. 그래서 카렌이 확 나가버리고 밥 먹다 말고 크리스가 약간 미안해가지고 데이비스한테 아내가 왜 죽었냐고. 그러니까 또 데이비스는 되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죽었다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사무적으로 얘기를 해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저 소금 좀 줘 막 이러고. 그랬더니 크리스가 가만히 있다가 사실은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저씨가 옳았다고. 그래서 뭐가 옳았냐고 했더니 처음에 그 만났을 때 크리스랑 데이비스랑 만났을 때 크리스가 센 척하면서 막 뻑뻑 막 그런 얘기 막 남발했잖아요. FUCK를 했더니 자기가 퍽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저씨 말이 맞았다고. 데이비스가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 가치를 잃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그래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둘이 갑자기 건배를 막 해요. 이제 데이비스는 아예 카렌 집에서 눌러 앉은 것 같아요. 자기 집에 가지를 않아요. 카렌이랑 데이비스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비스가 소파에 앉아 있어요. 데이비스가 갑자기 이 소파에서 뭘 해야 될지 알겠다. 소파를 뒤집은 다음에 침대 시트를 그 위에 올려놓고 텐트처럼 만들어서 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막 그림자 놀이 있잖아요. 애들이 하는 거. 그걸 막 하는 거예요. 카레는 막 대만족 피고 둘이 되게 애들처럼 놀고 잠은 따로 자. 이제 정말 완전 친구예요, 친구. 그렇게 노는 장면이 나오고 크리스 아들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거울에다가 립스틱으로 관역 같은 걸 그려놓고 어디서 났는지 총을 들고 그 총을 거울에 겨누고 쏘는 신용을 혼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역을 그렸는데 그 립스틱을 보다가 입에다가 바르려고 해요. 크리스는 남자거든요. 근데 그때 데이비스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스가 너 그 총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아 이거 칼 거라고 칼총이라고 너 그 쏠 줄 아냐고 그랬더니 크리스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데이비스가 크리스를 데리고 숲속 같은 데 가요. 총을 들고. 그래서 데이비스가 총을 먼저 빵빵빵 쏘면서 시범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쏘는 거라고 한번 쏴보라고. 보통 어른들은 애들한테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데이비스는 정말 크리스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애로 안 보고 그렇게 동등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About a Boy에도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 크리스가 막 신나가지고 막 이런 어른은 처음이야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어른으로 대접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뭐 그런 느낌. 신나서 총을 막 쏴요. 근데 이제 데이비스가 한술 더 떠서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자기 차 트렁크에서 어디서 났는지 방탄복을 가져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입고 크리스한테 야 쏴봐 막 이래요. 그랬더니 나 진짜 쏴도 되냐고 크리스가 그러니까 괜찮다고 쏴보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카운트다운 하고 쏠까요? 했더니 뭐 맘대로 해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가 쏘려고 하는데 안전장치가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비스가 그거 안전장치 풀려고 쏴야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크리스가 그냥 빵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확 쓰러져요. 아파요? 괜찮아요? 막 이러니까 나 이거 되게 아프긴 아픈데 뭐랄까 되게 좋은 아픔이라고. 그래서 둘이 그때 말도 안 되는 막 소리하면서 크리스랑 데이비스랑 막 웃다가 또 갑자기 크리스가 또 쏘는 거예요. 데이비스한테. 좋은 아픔이라고 그랬다고 또 쏴. 그러면서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막 웃으면서 이 망할 애새끼 막 크리스가 이 망할 어른 이러면서 둘이 막 완전 친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카렌 집에. 데이비스가 집 안에 있고 크리스가 주차장에서 드럼 연주를 막 하고 있어요. 데이비스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차고죠, 차고. 차고로 내려가서 크리스가 하는 드럼 연주에 맞춰서 막 춤을 춰요. 막 흥에 겨워가지고. 근데 약간 좀 미친 것 같아요. 정말 되게 정신 놓고 막 춤을 춰요. 크리스가 그 드럼 연주했던 그 원곡을 데이비스 휴대폰에 넣어줘요. 그 음악을. 그 음악을 이제 데이비스가 출근할 때 기차 타고 가잖아요. 그 안에서 헤드폰으로 쓰면서 출근을 하는데 무슨 순간 저는 그건 줄 알았어. 뮤지컬 영화인 줄 알았어. 데이비스가 너무 신나가지고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혼자서 막 너무 신나서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기차 그 안에서도 막 춤추고 그 플랫폼에서도 막 춤추면서 나오고 회사 가는 그 길거리에서도 막 춤추고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제 출근해서 막 가요. 가는데 입구에서
갑자기 경비원이 오더니 아 잠시만요 이러고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는 못 느꼈는데 딱 그 장면에서 느낀 게 초반에 크리스가 이제 출근하고 이럴 때는 되게 단정하게 막 이렇게 머리도 단정하고 크리스가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 눈썹 정리도 하고 막 배털 같은 것도 깎고 되게 깔끔하게 하고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면도도 하나도 안 하고 수염 막 덥수룩하게 기르고 옷도 되게 프리하게 입고 막 그렇게 점점 변해요, 데이비스가. 그러니까 그 경비하시는 분이 못 알아본 거예요. 데이비스를 가뜩이나 춤추면서 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경비원이 딱 얼굴 보고 데이비스인지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러고 데이비스는 이제 사무실로 갔는데 그 간 곳이 뭐냐면은 그 줄리아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날이에요. 그날이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그 학생들 면접을 보는데 갑자기 문을 훅 열고 들어가는 당황을 하죠.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얘기하시라고 해서 앉아가지고 데이비스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얘기를. 근데 그 학생은 뭐냐면 수영 선수인가 봐요. 수영 선수인데 뭐 무슨 경기에서 뭐 우승을 했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끼어들면서 나도 수영 좋아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막 수영 좋아하세요? 이러니까 나 되게 좋아했는데 좋아해서 수영장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에 오줌을 싸는지 알게 된 후로는 안 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장인어른한테 끌려가요. 막 혼나는 거죠. 너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혼내요. 했더니 데이비스가 그래요. 나도 줄리아를 위한 거를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됐고 2명 뽑아야 되니까 여기 사인이나 하라고. 너 여기 사인 안 하면 우리 관계는 끝이라고. 그리고 가요. 그랬더니 데이비스가 그 서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인을 안 하고 일단 덮어요. 그리고 잠시 줄리와의 그런 지난 추억을 약간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크리스랑 둘이 마트에 왔어요. 뭘 사러 왔어요. 왔는데 이제 둘이 완전 되게 친해졌어요. 크리스가 그러는 거예요. 데이비스한테. 내가 질문 하나 할 건데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아저씨는 솔직하잖아요. 이래. 그러니까 그래 해봐. 그랬더니 혹시 나 게이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크리스가. 근데 크리스가 저도 처음에는 남자인 줄 몰랐는데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아들인 줄 알았지. 머리가 단발 정도로 길고 매니큐어를 칠하고 다녀. 검은색 매니큐어를. 그리고 막 목걸이 같은 것도 하고 옷을 되게 호피무늬 자켓 같은 거를 입고 계속 나오거든요.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크리스가. 근데 이제 데이비스가 이렇게 보더니 모르겠어요 이래요. 크리스가 아저씨는 말해줄 줄 알았다고. 내가 게이 같은지 아닌지 했더니 데이비스가 그래 그러면은 우리 같이 알아보자. 그랬더니 너 여자 좋아해?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우리 학교에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자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리고 자기를 꼬시려고 한다고. 데이비스가 너는 어떤데? 너도 걔 좋아해? 그랬더니 걔가 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나도 걔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혹시 학교에 남자애들 중에 누구 뭐 호감 가는 애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누구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놀라죠, 데이비스가. 걔는 어떤데? 했더니 우리 체육 시간에 같이 옷도 갈아입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 옷 갈아입을 때 걔 옷 갈아입는 거 쳐다봐? 아니요. 그래요. 또 그러니까 그럼 아닌 것 같아. 너 게이 아닌 것 같아. 했더니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내가 보면 안 된다고 머릿속으로 되뇌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거는 네가 아직 어리고 호기심도 많으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 너 게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크리스가 여기서 이게 참 단어가 너무나 직설적이라서 제가 약간 순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가끔 걔랑 그 섹스하는 거를 상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애랑.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약간 놀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게이거나 아니면은 뭐 양성애자일 수도 있다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아닌 척하고 살다가 좀 크면은 도시로 가라고. 샌프란시스코나 따뜻한 걸 좋아하면 LA로 가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조언을 해줘요. 아무래도 도시는 조금 그런 뭐랄까 사람들이 선입견이 좀 적고 특히 샌프란시스코가 게이들이 되게 많기로 유명하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둘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데이비스의 집으로 가요. 둘이 크리스랑 마트에서 장을 뭘 봤냐면 그 해머 있죠. 해머랑 다양한 갖가지 공구들을 사갖고 집에 도착을 해요. 해서 크리스가 여기서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데이비스가 이래요. 내 결혼 생활을 분해할 거라고. 그러면서 집을 때려 부시기 시작해요. 그 좋은 집을. 그 넓고 좋고 비싼 집을. 근데 또 크리스는 데이비스랑 또 막 신나가지고 둘이서 막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완전히 막 온 집안을 때려 부셔요. 그리고 카렌 집으로 돌아오죠. 둘이 되게 절친처럼 크리스랑 데이비스랑 카렌 집으로 와요. 그 카렌이 데이비스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뭐랄까 그 딱 보면 크리스가 되게 친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풍기거든요. 그래서 카렌이 데이비스랑 같이 크리스랑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고마워가지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 다시 집을 마저 부시러 가요. 데이비스 집을. 이제는 아예 포크레인 같은 거를 어디서 빌려왔는지 데이비스가 그걸 막 부시다가 잠깐 이제 쉬는 타임에 안방으로 와요. 안방이 그나마 유일하게 제일 안 부신 상태거든요. 그 데이비스가 지금 거의 카렌 집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자기 잘 곳은 있어야 되니까 안방은 거의 그대로 있는데 이제 안방을 부시기로 마음을 먹고 막 화장대부터 막 해머로 막 부셔요. 부시는데 그 안에서 뭘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초음파 사진이에요. 애기 초음파 사진. 그거를 보고 데이비스가 되게 생각이 갑자기 깊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가 카렌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덥수룩하게 길렀던 수염을 깔끔하게 면도를 해요. 그리고 수트를 멋있게 차려입고 카렌도 예쁘게 차려입고 둘이 어딜 가나 봐요. 카렌을 기다리면서 카렌 집 소파에 데이비스가 앉아있는데 크리스가 여장 비슷하게 하고 몰래 이렇게 나가는 걸 데이비스가 봐요. 이제 모른 척을 하죠. 그리고 카렌하고 데이비스가 어딜 가냐면 그 장인어른이 줄리아 재단 그 장학재단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장학생을 몇 명의 장학생을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또 파티 형식으로 그 장인하고 장모님 집에서 열어요. 거기를 이제 초대를 받은 거죠.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데이비스가. 근데 가는데 사실 줄리아가 죽어서 그 줄리아를 기리는 그 재단을 만든 그곳에 가는데 카렌하고 같이 간 거예요. 여자랑 나타난 거죠. 근데 좀 그런 게 있죠. 딱 거기는 뭔가 부유층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곳인데 카렌은 약간 옷차림도 좀 수수하고 그런 느낌? 카렌하고 같이 데이비스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뭐야 부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랑 약간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장인이 또 열받은 거여서 데이비스 따라와. 그래서 너
너 지금 줄리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랑 올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 화를 내요. 근데 이제 그때 카렌은 잠깐 그 정원 뒤쪽에 나와서 또 대마초를 막 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애가 막 건들거리면서 오더니 뭐 그런 싸구려를 펴요 이러면서 막 와요. 근데 걔가 누구냐면 그때 면접 봤던 그 수영 선수였던 애 있죠? 걔 이름이 토드라는 애인데 걔가 장학생으로 뽑혔나 봐요. 그 카렌한테 오더니 되게 작업을 거는 거예요. 카렌한테. 그러더니 카렌한테 갑자기 가슴 만져봐도 돼요? 그 카렌이 이제 황당해가지고 자리를 피하죠. 그 와중에 이제 장인어른한테 혼나고 있고 데이비스가 그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서 이거 전해주러 왔다고 그래서 서류를 줘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장학생 발표하는 자리에 다시 이제 장인하고 장모가 가고 카렌하고 데이비스도 다시 이제 거기 있긴 있어야 되니까 그냥 가긴 뭐하니까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또 이제 막 장인하고 장모님은 뭐 우리 줄리아는 뭐 어떤 아이였고 뭘 사랑했고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장학생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을 발표를 하는데 아까 그 카렌한테 작업 걸었던 진짜 그때 모습 완전 양아치였거든요. 막 가슴 만져봐도 돼요? 막 이러고 걔가 장학생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카렌은 걔가 그 장학생인 줄 몰랐잖아요. 근데 걔가 앞으로 나오니까 카렌이 갑자기 웃음이 빵 터진 거예요. 아까 나한테 그랬던 애니까. 그러니까 또 시선 집중이 확 된 거예요. 저 여자 뭐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카렌이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나가요. 황급히 나가버려요. 그 분위기가 막 진짜 이상해진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막 그 파토 분위기 완전 망쳐놓은 거예요. 그 데이비스랑 카렌이 와서 카렌은 이제 가버리고 분위기 이상해져서 있어요. 그 어색한 공기. 근데 갑자기 데이비스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줄리아 임신했던 거 알고 있었어요? 장인하고 장모도 완전 당황의 끝이죠. 근데 뭔가 그 두 사람은 줄리아가 임신했던 걸 알고 있었던 눈치예요. 만약에 몰랐다면 엄청 놀랐겠죠? 근데 뭔가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눈빛? 데이비스가 딱 그 표정만 보더니 데이비스도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데이비스가 그냥 나와버려요. 그 파티장에서. 그러니까 장모가 막 따라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남자 아이였다고. 그래요. 줄리아가 바람을 폈었나 봐요. 그러면서 나는 낳길 바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모가. 뭐랄까, 데이비스의 표정은 잘 안 나와요. 그냥 그 상황만 보여주고. 그 장인어른은 다리가 풀려서 계단에 주저앉아 있고. 아까 카렌이 먼저 나갔잖아요. 그래서 카렌은 혼자 기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걸 받고 카렌이 완전히 너무 놀래가지고 막 기차에서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랑 동시에 데이비스가 운전을 해서 카렌 집으로 막 가는 게 나와요. 카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칼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여행 갔던 다른 나라로 갔던 칼이 집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칼이 데이비스를 흠씬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오고 아까 카렌하고 데이비스가 그 장인 장모집 가기 전에 크리스가 여장하고 나가는 걸 데이비스가 봤잖아요. 근데 그냥 모른 척 해주잖아요. 근데 크리스가 그런 게이 뭐 그런 클럽 그런 데 가서 막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클럽에서 나와서 다른 게이 친구랑 걸어오는 길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게이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죽도록 팬 거예요, 크리스를. 그래서 데이비스가 칼한테 막 맞는 거 나오고 크리스도 그 나쁜 놈들한테 막 맞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교차돼서. 장면이 바뀌어서 데이비스가 이제 크리스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병원으로 도착을 해요.
카렌이 와서 지금 크리스 수술 중인데 곧 끝날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6명이 죽도록 팼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수술이 끝나가지고 크리스가 이제 병실로 가요. 그래서 카렌이 가가지고 크리스 손을 잡고 막 울면서 누가 널 상처 주게 하지 않을 거라고, 나도 상처 주지 않을 거고, 너는 네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더 잘할게 막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해요. 카레는 그 크리스가 게이인 걸 알았을까요? 저는 엄마니까 알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부모님이 자식이 한참 사춘기고 반항기고 이럴 때는 더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뭐 확실하게 보여주진 않는데, 뭐 카렌이 그걸 크리스가 게이인지 원래부터 알았건 뭐 그때 알게 됐건 관계없이 카렌이 일단은 어, 상처 주지 않겠다고, 너는 네 자신이 되라고, 내가 더 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받아들인 거죠, 카렌이. 그러니까 이제 마취에서 살짝 깨어났는지 크리스가 이제 얼굴이 와 진짜 막 퉁퉁 부어가지고 막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크리스가 엄마 손을 꽉 잡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멀리서 병실 바깥에서 데이비스가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다가 이제 자리를 떠나고 어디론가 가요, 데이비스가. 어디를 가냐면 줄리아가 묻힌 그 묘지에 와서 묘비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데이비스가. 근데 그때 그 전에 그 데이비스 쫓아다니던 차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차에서 누가 내리는 거예요. 내리더니 꽃다발을 들고 그 줄리아 묘비 앞으로 그 남자도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놀라지도 않고 그 남자한테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마이클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데이비스가 괜찮아요. 다 알아요, 마이클. 줄리아를 아꼈기를 바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초음파 사진 그 애기의 아빠가 그 마이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데이비스가. 근데 마이클 표정이 이게 무슨 소린지 그런 표정으로 쳐다봐요.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마이클이란 사람은 줄리아가 임신했던 아이의 아빠가 아니라 사고를 냈던 차의 운전자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그 차를 들이박은 그 운전자라고, 그 차에. 그러면서 막 너무 미안해요 이러면서 막 울먹거려요. 근데 나 왜 눈물 나오려고 그러지? 데이비스가 좀 놀랬어요. 그러더니 그랬지만 괜찮아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차에 타요. 데이비스가 자기 차로 돌아와서 되게 해가 쨍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 가리개 있잖아요. 위쪽에 이렇게 거울 달려있고 이렇게 내리는 거, 그거를 이렇게 내려요. 내렸는데 거기서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포스트잇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줄리아가 거기다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를 적어서 놔뒀던 건데 그거를 그때 발견한 거예요, 데이비스가. 근데 그 포스트잇에 뭐라고 써있냐면 비 올 땐 날 못 보겠지만 밝을 땐 날 생각해. 그리고 스마일 표시 이렇게 돼 있고, 그걸 보고 데이비스가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 냉장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걸로 막 심드렁하게 있다가 사고가 났고, 데이비스가 냉장고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못 고쳐서 막 분해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냉장고에도 포스트잇 붙여져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포스트잇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라고 써있는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포스트잇, 그 햇빛 가리개에 있는 포스트잇이 나오면서 그때 냉장고 포스트잇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날 고쳐주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냉장고 때문에 싸우던 것도 생각하고,
줄리아가 바닷가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막 줄리아가 그 조개 모양 비누를 욕실에 놔두고 수건에도 막 해마 그림 그려져 있고 진짜 바닷가를 좋아했나 봐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스치는 거예요. 데이비스 머릿속에. 그러면서 데이비스가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생각하다가 점점 이제 그게 눈물로 바뀌어서 울어요. 진실된 그런 슬픔의 눈물이죠. 줄리아가 죽어서 정말 슬픈 눈물. 처음 줄리아의 장례식을 하고 울려고 했을 때 안 나왔던 눈물이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제 같이 울었죠, 저도. 막 울면서 뭔가 이제 깨달은 듯한 표정을 하면서 장면이 바뀌어요. 장인어른하고 만나요. 만나는데 장인어른이 아직도 이제 화가 나 있죠. 데이비스가 그래요. 만나자마자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그 표정이 아니에요. 그 뭔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듯한 표정. 장모님이 줄리아 얘기하면서 슬퍼할 때 공감을 못하는 표정. 그 표정이 아니에요. 이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어요. 데이비스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몰랐는데 줄리아와 저는 사랑했었다고 그러면서 계속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장학금 그거 장학재단 만드는 거 좋은데 저는 다른 걸 해주고 싶다고 함께 해줄 수 있냐고 함께 해달라고 장인어른한테 얘기를 하는데 눈에 막 금방이라도 뚝뚝 떨어질 것처럼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그 아까 화났던 표정이 이제 바뀌면서 처음에는 2분만 얘기해 그러더니 앉으라고 해서 앉아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데이비스도 막 계속 울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장면이 바뀌어요. 바뀌고 이제 카렌 집에 칼이 왔잖아요. 그래서 데이비스가 카렌 집에 못 가고 자기 집에 이제 거의 다 허물어진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요. 잠이 드는데 처음에 그 데이비스의 일과 같은 게 5시 반에 딱 알람 맞춰서 일어나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눈썹 정리하고 수트 딱 차려입고 그런 느낌으로 다시 그 예전에 초반에 그 데이비스의 모습처럼 5시 30분에 딱 기상을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바닷가에 카렌이 대마초 받으러 갔던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회전목마 막 고치던 그 건물 있잖아요. 글로 가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그 바닷가에서 그 할아버지가 그 프랑스 뭐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운영했던 회전목마고 뭐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지 그랬던 그 회전목마를 그대로 바닷가에 설치를 해서 그 회전목마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줄리아가 뭐 특수 아동을 위해서 뭐 일했고 막 그런 내용이 편지에 나오잖아요. 초반에 데이비스가 보냈던 편지에 그런 어린이들하고 특수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회전목마를 타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런 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 왜 눈물 날라 그러지? 데이비스 막 너무 표정이 너무 착해졌어요, 진짜. 그래서 막 밝은 표정으로 그 아이들을 회전목마 타는 거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장인 어른도 그 애 한 명 무릎에 앉혀가지고 회전목마 타고 되게 막 행복한 표정으로 그걸 타고 있고, 데이비스랑 눈이 마주치니까 막 이렇게 웃어주고 서로 너무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서 그 회전목마를 이제 이렇게 멀리서 잡아주는데 회전목마에 줄리아 회전목마라고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리아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든 게 아니라 그 회전목마를 이렇게 그 바닷가에 설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막 이렇게 끝났어도 참 감동적이었을 텐데 데이비스가 어디 무슨 부둣가 같은 데를 혼자서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크리스가 데이비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크리스의 편지 내용이 나오면서 이 장면이 진행이 되는데 크리스의 편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데이비스가 편지를 보냈었나 봐요. 크리스한테. 크리스가 이렇게 보냈어요. 편지를. 편지 잘 받았어요. 천천히 회복 중이에요. 죽도록 맞긴 했지만 확실히 내 자신이 되는 기분 좋네요. 그리고 엄마는 칼을 떠났어요. 참고하세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토요일 오전 11시에 64부두로 가세요. 날 믿어요. 이렇게 하고 추신. 망할 여시나 먹어요. 안부의 말을 전하며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크리스가. 이게 나레이션으로 나오면서 데이비스가 그 크리스가 말한 부두로 가는 거죠. 부두로 막 가서 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두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 있어요. 카메라 같은 거를 들고 뭐지? 이러고 갔는데 사람들이 10, 9, 8, 7, 6 이러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 1 하니까 저 부두 저 건너편에 엄청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폭파가 돼서 막 이제 부서지는 그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할 때 사람들이 그 부서지는 거 보면서 막 환호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 그런 큰 건물을 폭파하거나 할 때 꼭 그런 거 이제 구경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 날이었나 봐요. 그 큰 건물을 폭파하는 그날. 그래서 크리스가 데이비스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이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그걸 보러 가라는 거였죠. 그래서 데이비스가 이제 그거를 보고 막 환하게 웃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걸 보고 돌아서 가는데 저쪽 위에서 크리스가 만원경으로 데이비스 이렇게 다 보고 돌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크리스도 씩 웃고 아직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는데 그 맞은 상처는 씩 웃고 데이비스가 그거 보고 돌아서 막 가는데 조그만 애들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지들끼리 막 신나게 옆을 막 뛰어가요. 데이비스 옆을 막 지들끼리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걔네들을 보더니 걔네들하고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막 뛰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뛰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약간 오랜만에 스토리를 진행해서 그런지 오늘도 지금 영화 런닝 타임이 1시간 반인데 지금 1시간 거의 50분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과연 영화를 대신 들려드리기는 하지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영화였고요. 저는 또 이거를 편집을 하고 자면은 또 밤에 일어나겠네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영화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랜만에 올리는 것기도 하지만 다음에 또 괜찮은 영화 있으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업로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제비였습니다.